인간은 어리석게도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란 감정은 인간을 가장 불완전하게 만들면서도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끌어내주는 가장 엄청난 감정의 형태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사랑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나를 버리기도 하며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여신. 거품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인 이끌림을 정당화하고 신성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녀를 찬양했던 키프로스 섬에서 한 인간의 외로움이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고립, 완벽주의, 그리고 창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위태로운 경계를 다루는 이 기이한 신화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키프로스 섬에 살던 젊은 조각가 피그말리오는 당시 여인들의 방탕함과 부도덕함에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그는 프로포이테스 여인들이 아프로디테를 경시하여 신벌을 받고 타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살아있는 인간 여성에게는 진정한 순수함이나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생물에게는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타의에 의한 소외가 아닌 자발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성체와 같은 작업실에 가두고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예술가가 자신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부정하는 전형적인 상아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현실을 거부할수록 그의 내면에는 메워지지 않는 거대한 빈 여백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그 텅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의나 망치가 아닌 자신의 모든 욕망과 이상을 쏟아부을 대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결국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눈부시게 하얀 상아를 깎아 한 여인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상의 어떤 여인도 갖지 못한 완벽한 비율, 티 하나 없는 피부, 그리고 고결한 표정을 조각에 새겨 넣었습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는 이 차가운 상아 덩어리에 생명을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완성한 여인상 갈라테이아는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그말리온이 현실에서 찾지 못한 모든 가치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조각상에게 값비싼 옷을 입히고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며 마치 살아있는 연인에게 하듯 꽃을 바치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조각상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피그말리온의 비극적 고독이 극에 달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허상에 압도당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대상만을 사랑하겠다는 집착이 그를 지배한 겁니다. 그는 조각상의 손가락을 노를 때마다 혹시나 살이 눌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며 기뻐하다가도 이내 그것이 차가운 상아임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이는 현대의 가상세계나 디지털 페르소나에 몰입하여 현실의 불완전한 관계를 회피하는 현대인의 고독과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결핍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형태로 변이되게 합니다. 키프로스 전역에 아프로디테를 찬양하는 축제가 열리던 날, 피그말리온은 제단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조각상에 지독하게 사랑에 빠져버린 그는 감히 내 조각상에 생명을 달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내 상하청녀를 닮은 여인을 아내로 점지해달라고 우회적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의 진심 어린 그러나 한편으론 지독하게 외로운 갈망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조각상의 입술에 입을 맞출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차가웠던 상하에서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딱딱했던 어깨가 부드러워졌고 상하의 흰빛은 발그레한 혈색으로 변했습니다. 갈라테이아가 마침내 눈을 떠 자신을 창조한 이를 바라봤을 때 피그말리온의 외로움은 마침내 종결된 듯 보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혼을 하여 아들 파포스를 낳습니다. 아들 파포스는 훗날 키프로스 섬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세웠고 그곳은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성지가 됩니다. 조각상에서 시작된 사랑이 실제하는 역사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해피엔딩 뒤에는 무거운 질문이 남습니다. 피그말리온은 과연 갈라테이아를 타자로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투영된 작품을 사랑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의 여인이 눈에도 안 차던 피그말리오는 자신이 만든 조각상에 결국 생명을 넣음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즉, 인간은 결국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그는 자기에 몰두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이 만들었기에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랑은 타자를 사랑한 피그말리온이 아닌 자신을 사랑한 피그말리온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기대가 현실을 만든다는 긍정적인 의미, 피그말리온 효과로 쓰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본질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타자를 향한 지배욕과 소유. 피그말리온은 갈라테이아를 조각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살아난 갈라테이아가 피그말리온의 기대와는 다른 성격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계속 그녀를 사랑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나의 설계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완벽주의라는 감옥. 그는 현실의 여인들이 불완전하다라는 이유로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인간미는 바로 그 결정과 불완전함에서 나옵니다. 조각산처럼 완벽한 존재만을 곁에 두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영원한 고독 속으로 가두는 행위와 같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경계.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 우리는 피그말리온처럼 나만을 위해 최적화된 존재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라테이아의 생명이 신의 자비였다면 현대의 갈라테이아는 기술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갈등이 두려워 기계적인 완벽함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역시 피그말리온처럼 차가운 상하실 안에서 홀로 늙어갈지 모릅니다.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관계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깎아 만든 이상형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타자의 온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견뎌내는 용기일 것입니다. 그의 정끝에서 탄생한 갈라테이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옆에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조각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